이거 그거 같은데. 충전기 워치 7 급속 충전. 펜 파인애플 애플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7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지난번 애플 이벤트 때 애플워치 7 발표는 별로 임팩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바뀐 게 많지 않았고 애플에서 막 이것저것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상 기억에 남았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바로 전작인 워치 6에 비해서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졌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결되었다는 점. 세 가지구나? 두 가지가 아니라. 뭐 요런 두세 가지가 반갑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돌아온 업그레이드 치고는 소소한 변화들이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게 업그레이드다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워치 7은 별로 인기가 없겠구나. 난 그럼 여유롭게 사전 예약하고 주둥이 분들한테 빠르게 애플워치 7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급한 곳이 실패하고 불이 나게 애플 공업으로 달려갔더니 배송기간이 늘어나 있고 이제 불이 나게 막 네이버 애플 스토어 들어갔더니 다 솔드아웃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업에 들어갔더니 배송을 11월 달에 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망했구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애플에서 리뷰 목적으로 제품을 대여를 해주셔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애플에서 대여받은 제품이고요. 유료 광고는 포함하지 않지만 제품 대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체 다들 업그레이드라더니 나 빼고 다 산 이 애플워치 7 실제로 써보니 어땠는지, 과연 업그레이드가 맞는지,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게요. 펜 파인애플 애플펜. 먼저 언박싱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역시 애플워치 박스는 언제 뜯어도 선물 상자를 여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죠. 디자인이 새로워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예쁜 상자를 열면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짜잔 효과음도 넣으면서 열심히 뜯어봤는데요. 예쁘다! 제가 가져온 건 애플워치 7 41mm 알루미늄 그린 색상입니다. 사실 애플 쪽에 제가 무슨 색을 빌려달라 이렇게 딱히 부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취향과는 무관하지만 이렇게 그린 색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린 색상을 받았을 때 이거 너무 밀리터리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너무 이 초록 색깔이 뭔가 매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딥한 어두운 그린이어서 그린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초록초록한 색깔보다는 다크 그린, 딥 그린 이런 느낌이고 알루미늄의 무광 질감 때문에 생각보다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오, 되게 고급스럽다. 생각보다. 엄청 진한 딥그린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거의 고도화된 딥그린은 검정과 구분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어두운 딥그린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워치 색상은 줄질하기 좋은 색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 피부톤에 맞는 실버 색상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편인데 이번 워치 7 색상들은 좀 일단 스페이스 그레이가 없고 실버도 없고 대신에 조금 오묘한 스타라이트 색상이랑 미드나잇 색상이 그나마 블랙과 실버에 가까운 색상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색상들이 가장 먼저 솔드아웃이 되던데 그린은 과연 어떨지 줄질을 해봤을 때는 색 조합은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스트랩을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스트랩은 41mm 토네이도 그레이 스포츠 루프 그리고 41mm 다크 체리 스포츠 밴드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사용하던 투명 스트랩 다크 그레이 색상의 브레이드 솔로 루프 그리고 이게 무슨 색이더라? 이게 무슨 색인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샤인이었나? 아무튼 이 스포츠 루프도 착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토네이도 그레이 스포츠 루프 이 색상은 보시면 이 겉 테두리와 이 플라스틱 부분은 카키 색상으로 되어 있고 거의 다크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두운 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그린 색상이다 보니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좀 밀리터리스러우면서도 그레이 톤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지금 다시 착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되게 차분하고 어두운 색상이라서 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느낌이고 괜찮죠? 이거 생각보다 색깔이 많이 안 튀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착용하지 않을 때 벗어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다크체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다크체리 색상이 대체 어떤 색상일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체리 색상이라기보다는 짙은 그레이시한 퍼플 색상입니다. 요런 약간 보라색? 진한 아주 톤 다운된 보라색과 그레이가 섞인 그런 느낌? 그래서 또 보라색을 좋아하는 저는 보라색은 또 톤에 상관없이 다 좋아요. 이런 다크체리 색상의 그레이시한 퍼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요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특히 이 딥그린과의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나마 측면을 좀 봐야 이렇게 그린 색상이 어둡지만 좀 보이는 편인데 측면으로 봐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죠? 그리고 다른 스트랩들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오묘한 조합이긴 하지만 되게 차분한 컬러들이어서 그린하고 이 다크체리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굿!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화이트도 한번 채워볼게요. 스페이스 그레이처럼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브레이드 솔로 루프 다크 그레이 색상. 얘는 뭐 잘 어울리겠지. 이렇게 깔끔한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선샤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색깔이.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통통 튀는 색상도 이 그린 자체가 엄청 딥한 그린이어서 오히려 좀 블랙스럽게 보여서 그냥 아무 워치 줄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제가 또 여름에 잘 쓰던 투명 스트랩인데 투명한 거에 넣어도 그냥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안 어울리는 스트랩이 없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 투명 스트랩은 때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실물에 가까운 색상으로 나오도록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딱 이 색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메탈 스트랩을 사용한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사실 그냥 블랙 색상이라고 생각하고 줄질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메탈도 블랙이 가장 일체감 있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펜 파인애플 애플펜. 자, 이번엔 이렇게 그린에 딱 어울리는 클로버 색상 스트랩으로 갈아 끼우고 왔습니다. 얘도 잘 어울리죠? 지난번 애플 이벤트 보고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바로 화면 크기 커진 것과 배터리 충전 시간 빨라진 거라고 했잖아요. 역시나 애플워치 6를 쓰다가 애플워치 7을 며칠간 사용해본 결과 가장 크게 체감한 부분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착용을 해봤는데요. 애플워치 7의 디스플레이가 워치 6에 비해서 얼마나 더 커졌냐 하면 사실상 물리적인 차이는 가로, 세로 각각 1mm 차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고 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워치 6를 쓰다가 7을 처음 봤을 때 화면이 좀 더 이 전면부에 꽉 차게 보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는 확실히 화면이 시원해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비율상으로는 워치 7이 6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구현되는, 즉 눈으로 보이는 영역은 20%가량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이 테두리 부분을 보더라고 하는데요. 이 보더 부분이 워치 6와 워치 SE에 비해서 1.7mm 정도 얇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앱을 사용할 때 더 크게 체감이 되는데요. 아예 화면 크기가 달라지면서 UI 자체도 수정이 된 부분이 바로 이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 앱을 보시면 이 화면을 봤을 때 느끼는 정도는 좀 더 크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터치를 할 때도 이 버튼이 더 잘 눌린다는 느낌이 들고 눈에 보이는 영역이 시원하게 보인다는 게 체감이 되죠. 계산기 말고 타이머 앱도 UI가 수정이 됐는데요. 이 원의 크기가 확실히 다르죠? 타이머 설정을 하고 나면 화면의 구성 자체가 이 버튼들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1mm 차이인데도 손에 누르는 이런 영역들의 크기는 확실히 더 크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으로 봐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설정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벌써 글씨 크기나 버튼 크기들이 다르죠? 이 텍스트 크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6단계, 얘는 8단계까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글씨 크기를 최대로 키운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크기는 근소하게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만 확실히 실제로 사용할 때 체감하는 정도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야외의 시인성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직접 걸어가면서 촬영을 한 모습인데 어때요? 되게 잘 보이죠? 이게 정말 머리 위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외 시인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펜파인애플 애플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여전히 18시간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여전히 워치 6에서 워치 7으로 넘어와도 틈틈이 충전을 해주면서 사용을 해야 끊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 시리즈 7에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충전기도 업그레이드되고 이 워치 자체의 충전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충전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요. 충전기가 요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 A타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워치를 붙여서 쓸 수 있는 충전기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충전기인데요. 일단 마감 자체도 아랫면은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고 무엇보다도 이 USB 단자가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치 7부터는 급속 충전이 되는 USB-C 타입 케이블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45분이면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요. 기존보다 33%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워치 6와 워치 7을 동시에 충전을 해보면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충전기로 워치 7을 충전해봤는데요. 2시 27분에 27%로 충전을 시작했는데 정확히 10분 뒤인 2시 37분에 확인을 해봤더니 20%나 충전되어 47%가 되어 있더라고요. 10분 만에 20%가 충전된 건데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실제로 애플워치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수면 측정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차놓고 사용하다 보면은 충전하는 걸 또 깜빡하잖아요. 결국 착용하지 못한 채 잠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충전했다가 수면 측정만 하고 나면은 아침에 또 배터리가 동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제 경험상 5분 정도만 잠깐 자기 전에 충전하고 자면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는 수면 체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도 배터리가 좀 남아있었던 경우라면 수면 측정을 하는 데는 그렇게 또 배터리를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잠깐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수면 측정하고 알람도 울려주고 요렇게 다 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느라 충전하는 타이밍을 까먹는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변화였습니다. 공식 스펙 기준으로는 8분 충전으로 8시간 수면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밖에 나가기 전에 한 20분 정도만 충전기에 물려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물론 뭔가 워치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또 중간중간 잠깐씩 충전을 해주면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틈틈이 계속 충전을 해줘야 배터리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워치 6의 급속 충전 기능은 급속 충전 USB-C 타입 케이블 때문만 아니라 워치 자체의 충전 아키텍처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워치에 이 새로운 충전기를 물려서 충전을 하시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는 있지만 워치 7에서처럼 급속 충전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워치 7을 기존 충전기에 물려도 급속 충전 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충전기, 새로운 워치 7을 합체해야 제대로 된 급속 충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파인애플 애플펜 그 외에 내구성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워치 6 때보다 2배 더 두꺼운 전면 크리스탈이 들어갔는데 두께가 두꺼워진 게 체감이 되느냐 하면은 저는 딱히 체감하진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워치 6부터 가장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12.77mm 얘는 가장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12.62mm 이거는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면부에 있는 프론트 크리스탈의 디자인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전면부 크리스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윗면은 완전 평평한 평면에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돔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구조가 외부의 충격을 더 잘 버틸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알루미늄 모델에는 아이온엑스 전면 글래스가 들어가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 모델에는 사파이어 전면 크리스털이 탑재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 전체적인 두께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방진 등급도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50m 방수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엔 IP6X의 방진 등급까지 지원을 해서 좀 이제 모래먼지 같은 데 많은 그런 데서 자전거를 탄다던가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내구성이 강화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게 비교도 궁금한데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워치 6입니다. 31g, 워치 7 32g, 1g 차이네요. 1g 차이인데 워치 7이 좀 더 무거워졌다는 점. 겨우 1g이지만. 근데 사실상 실제로 제가 착용해봤을 때 진짜 두께도 차이를 못 느꼈고 무게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점을 더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색상을 더 다양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밖의 차이점으로는 AOD 화면의 밝기가 워치 7에서 좀 더 밝아졌다는 건데요. 두 개 다 스타라이트 색상으로 똑같은 페이스를 해놨고요. AOD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AOD 화면도 밝기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실내에서 손목을 내린 상태의 화면이, 즉 AOD의 화면이 70% 더 밝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느껴지긴 하네요. 워치 7이 조금 더 밝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원래도 AOD 화면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70% 밝은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수치인가? 라는 거는 잘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가 아니라 이런 인물 사진 페이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밝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AOD 화면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AOD를 이용할 때 배터리 타임이 더 짧아지는 거 아닐까? 라는 게 궁금했는데 이 배터리 타임 동일한 18시간은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18시간으로 똑같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좀 더 전력 효율성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치OS 8에서 지원을 하고 워치 7에서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워치 페이스들이 있죠.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듈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더 넓어진 화면을 체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글씨도 약간 더 크게 보이고 정보도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치 7에서 쓸 수 있는 이 윤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휠을 돌리면 이 보더를 따라서 숫자들이 꿀렁꿀렁꿀렁꿀렁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편집에서 색상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옆으로 넘기면 컴플리케이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다양한 자기가 넣고 싶은 걸 선택해서 넣으면 되고요. 저는 미리 알림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또 운동 중 넘어짐 감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사실 저는 운동하다가 넘어질 일이 없어가지고 이걸 직접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운동 중에도 넘어질 경우에 미리 등록해놓은 비상 연락처로 연락이 가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기본 운동으로 필라테스와 태극권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워치OS 8에서는 이제 자전거 탈 때 자동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운동을 감지하는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게 있대요. 자전거를 타면서도 근육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산악 바이크냐, 뭐 일반 두발 자전거냐, 뭐 이런 정도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워치 6를 쓰던 입장에서는 정말 달라진 걸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워치 SE를 사용하시다가 워치 7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작년에 나온 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용도로 많이 구입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워치 6와 워치 7의 차이점은 화면 크기, 배터리 충전 속도, 내구성, 칩셋 외에는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보여드린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SE와의 차이점은 훨씬 더 많죠. 더 큰 화면 크기, 빠른 충전 속도, 더 튼튼해진 내구성, 심전도 측정 기능, 탄소 포화도 측정 기능,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더 빠른 칩셋, 더 높은 세대 광학 심박 센서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치 SE를 사용할 때도 이걸 얼마나 활용했었지? 워치 SE를 쓰면서도 100% 활용하지 않고 계셨거나 활용하는 게 귀찮으셨다면 이 워치 7에 들어가는 심전도, 혈중산소 체크, 그리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있어도 안 쓸 거라면 굳이 더 빠른 칩셋이 필요 없을 수 있고 굳이 더 높은 세대 광학 심박 센서가 필요 없을 수 있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워치 SE와의 차이점도 결국은 화면 크기, 배터리 충전 속도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워치 7은 제품 자체는 정말 만족스럽고 좋은데 전작에 비했을 때는 크게 바뀐 점이 없다라는 느낌이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제품보다는 다음 제품에서는 얼마나 더 완벽하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워치 7은 바뀐 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워치 7을 며칠간 사용해본 감상으로는 워치 6나 워치 SE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또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더 전 모델을 쓰시면서 뭔가 더 큰 화면이 필요했고 더 빠르게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1년 만에 돌아온 업그레이드라고 치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라는 점은 아쉬웠지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강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애플워치 7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왔던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애플워치는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애플워치 활용하는 활용법 영상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펜 파인애플 애플펜